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댓글 질문 계속 이어서 답변 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전에 포스팅 1000개 정도 해봐야 통계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주제를 자유롭게 해야 좋은 키워드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면 잡블로그 같아서요. 지금 1000개 해야 될 건지를 고민하신다면 잡블로그를 하시든 전문 블로그를 하시든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답변들을 저 대신에 친절하게 달아주셨는데 자주 하는 질문 008에 이미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댓글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유롭게 하시든 전문부를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글을 쓰셔도 그 글에서 얻어낼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문부나 잡부를 구분하시기보다는 글을 빨리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권성준님, 요거는 멤버십 영상이라서 제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점프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구글 애드센스는 하나로 만들어서 티스토리 몇 개를 사이트 추가로 올려서 신청을 넣으라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티스토리 계정마다 애드센스 계정 한 개씩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었나요? 네, 아니에요. 이게 티스토리 계정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애드센스 계정은 1인 1계정이 원칙입니다. 밑에 답변 미리 주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구글 계정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드센스 계정은 무조건 하나. 이거 한 개 넘으면 다 계정은 정책 위반. 1인 1계정이고 이외에 나머지 있죠. 뭐 티스토리, 뭐 애널리틱스, 구글 서치 콘솔 이런 거는 몇 개를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불편할 뿐이지. 그러니까 애드센스 계정 하나에 여러 가지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다 사이트 추가 승인 신청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가 100개다. 그럼 100개에 의한 수입이 다 하나의 애드센스 계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새 적을 만한 게 없네요. 그쵸? 제가 요번에 새로 올린 멤버십 영상 한번 보세요. 거기 의식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올려놨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만 그런지 몰라도 구글 계정이 무제한으로 안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요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인터넷 환경도 다르고 기계도 저는 아이폰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일단 만들어진 거 가지고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답변을 친절하게 여기 이승윤 님이 달아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알려주시면 집단지성으로 효과가 있겠네요. 어쩌다 님이요. 이슈 포스팅을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것이 이슈 포스팅 쓴 글 개수만큼 트래픽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슈 블로그를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진 않는데 정보성 글이랑 이슈 글을 좀 섞어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슈 글만 쓰시면 디지털 노가다가 됩니다. 글을 쓸 때는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 쓰지 않는 날은 현저하게 수익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슈글을 써서 하루에 100달러 정도 번다. 그게 다 이슈로만 버는 돈이다. 그럼 조금 힘들어져요. 정보성 글로 예를 들어서 30달러가 매일 들어와. 글을 쓰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이슈글을 써서 70달러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보죠. 그러면 7대3의 비율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성 글을 가지고 수익 비중을 점점 늘려가시면서 추가로 이슈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슈글도요. 아무리 트래픽이 많아도 쓰는 것마다 수익이 터지진 않잖아요. 근데 기존에 정보성 글로 100달러, 150달러를 유지하고 계시면 그러다가 정말 확신에 차서 쓰는 이슈 글들이 있거든요. 그거 쓰면 거기에 추가로 어설픈 트래픽 수익이 아니라 한 번에 빵 터지는 수익이 들어오는 겁니다. 몇백 달러, 뭐 1000달러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슈 글을 추가한다는 개념이셔야 되니까요. 지금 이미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쓰시니까 이 시점에서 정보성 글과 비율을 조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보성 글은 이슈 글처럼 쓴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슈 글의 맛을 보시면 제가 전에 스테로이드 얘기도 했는데 정보성 글을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심적으로. 근데 이것도 빨리 적응하실수록 점점 더 안정감이 오시니까 함께 섞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권성준님 이거는 멤버십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주임님 네이버와 티스토리에 동일한 글을 올리게 되어도 저품질에 걸리게 돼 있나요? 네, 요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네이버 티스토리 같은 글이 올라오면 이게 어디서 긁어가냐면 구글 검색 엔진, 다음 검색 엔진, 네이버 검색 엔진, 뭐 네이트, 줌, 빙 다 긁어가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똑같은 문서가 두 개 있네. 둘 중에 하나는 베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또 하나 똑같은 문서가 두 개 있는데 예를 들어 첫 페이지에 10개의 포스팅을 띄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굳이 똑같은 글이 두 개면 두 개 띄워줄 리가 없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누락을 시킵니다. 저품질 문제가 아니고 비공개
문제가 아니라 공개해 놓으실 글이라면 유사문서라는 개념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든 똑같은 글을 복사해서 붙여서 발행하시는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되니까 심지어 기존 글을 삭제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키워드와 주제를 가지고 두 군데 다 쓰셔야 된다면 보지 말고 새로 쓰시길 바랍니다. 김빠꾸님, 외부 유입을 하면 애드센스 계정 수준에 따라 게재 제한이나 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추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요거 제가 영상으로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뇌피셜인 부분도 있고 제 경험상인데요. 요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전자책 있잖아요. 혹은 인터넷 강의가 대부분 외부 유입이에요. 그동안 SNS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카페,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것들, 최근에는 카카오 뷰 있잖아요. 뷰를 통해서 유입을 시키는 일들이 계속 있는데 요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어오면요 계정 정지 당합니다. 트래픽이요, 아무나 트래픽을 많이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딴 얘기인데 우리 몸이 수분이 70%잖아요. 그래서 몸무게에 따라 70%가 수분이라는 겁니다. 저 의사는 아니니까 적당히 알아들어주세요. 100kg인 사람이 담고 있을 수 있는 물이 70%고 50kg인 사람이 담고 있을 수 있는 물은 35kg가 되겠죠. 네, 물론 고체랑 액체는 단위가 다르지만, 그래서 100kg인 사람이랑 50kg인 사람이랑 똑같은 500cc의 잔에 물을 넣고 벌컥벌컥 마시라고 하면요 50kg인 사람은 못 마셔요. 그리고 억지로 마시면 정신이 흐려지고 기절합니다.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유입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유입을 엄청나게 해도 되는 계정이 있고 아닌 계정이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권성준님, 요거 좀 중요한 질문인데 요것도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킴님이죠. 저품질 블로그가 구글 유입 100명가량 되고 지금 글이 200개가량 있거든요. 글 1000개 채우면 어느 정도 구글 유입이 올라오겠죠. 네, 아주 좋은 증상입니다. 저품질 블로그인데 글이 200개인데 800개를 더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안정적인 블로그가 될 겁니다. 글 쓰시면서 발생하는 어떤 분석이나 수익에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 글을 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형님, 이거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정산 보류가 아니오로 돼 있어야지 쿠팡 파트너스는 제대로 지급이 되는데요. 예로 돼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처음에 지식인 활동할 때 프로필 URL을 등록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쿠팡 파트너스 자체에서 이거를 경고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잡으러 다니진 않는데 누가 신고했을 겁니다. 이쪽이 신고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쿠팡 파트너스에 한번 요청 다시 해보십시오. 고객센터에 사정을 잘 설명해 보시고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풀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쿠팡 파트너스 고객센터와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음님에 대한 답은 찾으신 것 같아요. 자주 하는 질문 두 번째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동국님, 블로그 여러 개 운영하는 것과 한 개만 운영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한 블로그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시다 보면 그 블로그에 있는 글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최대한 많이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2개나 3개 블로그에 쓰는 이유는 블로그마다 또 검색 엔진이 취급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스타일들의 글들을 계속 쓰신다고 해도 어떤 블로그에 쓰느냐에 따라서 검색 노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로그가 엄청 잘 돼요.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아서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동시에 3개 정도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좀 더 잘 나가는 블로그를 찾을 수 있는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리하시면 안 되고 내가 3개 블로그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이 되시면 운영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블로그 하나부터 글을 충분히 쓰시고, 내가 블로그 하나에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글을 매일 잘 쓰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한 30분 정도는 떼서 새로운 블로그에 글을 쓰는 시간을 할애해 가시면서 블로그를 새로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이 많으면 좋고 블로그도 여러 개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블로그마다 좀 차별을 많이 받는 거, 똑같은 티스토리인데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 티스토리의 URL 주소도 다르고 스킨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태그들이나 또 사진의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개 한번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승훈 님이요. 서치 콘솔에서 CLS 0.1초 초과 문제 확인했는데요. 네, 그 서치 콘솔에서 말하는 문제는요, 티스토리에서 거의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서치 콘솔에서 가끔 용량이 엄청 큰 사진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줄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줄일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치 콘솔 관련된 거는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이미 등록에서 노출이 되고 있다가 서치 콘솔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다시 재등록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국님, 본인명의 폰이 없으면 저렇게 가입해도 나중에는 카톡 본인 인증이 안 돼서 절대 수익 승인이 안 나나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수익 승인? 이건 애드센스 계정 연결하는 거라서 애드센스 계정만 본인 명의, 본인 주소 잘 적어 놓으시면 티스토리 계정이 여러 가지라 해도 애드센스 계정 연결할 본인 명의 안 물어보니까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티스토리 국님이 또 주셨네요. 수익 창출 신청 전에 본인 인증은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하는 거 없나요? 본인 인증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핸드폰이 없으셔서 그런가 보네. 명의는 안 쓰시더라도 공기계라 하더라도 핸드폰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있으셔서 앱으로 신청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스마트폰 자체가 없으시다면 그거는 제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